내일이 절기로 보니까 우수더라고요, 우수.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오는 시가 있죠. 우수도 경칩도 먼 날씨에 그렇게 차가운 계절인데도 봄은 우리 고운 핏줄을 타고 오고 뭐 이런 시 기억나시나요? 아, 기자분들은 이런 뜻이는 오늘 가셔서 이게 신석정님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인가라는 시인데 저는 우수경칩이 되면 늘 이 시가 생각이 나서 오늘도 내일이 우수인 줄 몰랐는데 달력을 보니까 우수라서 이 시가 생각이 나서 새삼 우리 이 고운 핏줄을 타고 봄이 온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읽게 되어서 이 참 시가 멋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협회도 하루빨리 이런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인사말을 좀 낭독을 하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간이 저로서는 참으로 꿈만 같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캠프와의 치열한 접촉으로 한 달을 쉼없이 달려갔고 계획했던 단기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회장 당선 이후로 처음으로 낭중안을 즐기는 시간도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2021년 설 선물 물품 대금 관련 선거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판의 의미는 협회와 납품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위법하냐를 다투는 재판이었으며 제가 협회장이 되기 전에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도 이미 지출이 끝난 상황이었고 저는 오로지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 결과 취업은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더 이상의 항소나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이사회 때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설 선물 관련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 전 총무님의 입장문에서 신사협정이라고 명명하신 것에 대한 하고 싶은 말이 저도 많습니다만은 최 총무님께서 여하간에 최치원 원장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셨고 선제적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대승적 결단에는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협회장의 역할이 엉클어진 일들을 정리하고 매듭 짓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8개월째 접어드는 박태근 집행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대선 정국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보험 업무와 의료법 개정 등 일선 교원과 회원들의 현안 문제들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믿고 뽑아준 협회장이 회원들께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민망한 일입니다만 대선 전국의 현안 해결을 위해 기꺼이 지지선언에 동참해 주신 많은 회원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해 주신 힘을 동력 삼아 식각의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나아가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월 기자회견 인사말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기사를 질문해 주시고 기자회견에 오면서 협회장 이제 8개월 차에 접어드는데 하고 싶은 말이 또 해야 할 말들이 많은데
그걸 다 말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네. 주세요. 회장님 이상 말씀 마치셨고요. 1, 2월 회무에 관한, 그다음에 그 밖에 질문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에 그 비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부에 이제 그 부분 신고하면서 이제 한 6개월 좀 넘어가서 대부분 이제 치과들도 이제 이렇게 신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우려됐던 부분이 이제 의료 관련 어플 이렇게 나와서 그 어떤 가격적인 부분하고 또 어느 사이트인가 보니까 또 치과 매출액도 어떻게 공개하는 그런 앱인가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협회장님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 그 대응하겠다 이렇게 대책 수립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좀 진행 상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신지 그런 부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지금 오늘도 회의를 하고 예정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단히 송구하긴 하지만 아직 그 저수가부터 나열되어 있는 수가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저희들이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그 우리 건강보험 복지부와 심평원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이 아마 대선 전국이라서 공무원들도 이게 대선 전국에 크게 뭔가 이렇게 좀 움직임 같은 게 좀 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어떤 뚜렷한 그런 걸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그 비대위원장님께서 좀 더 강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셔서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이게 뭐 지속적으로 이게 된다면은 강력한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어떤 그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하면서 저희들 명분 쌓기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이체 있으실까요? 네. 덴탈 아카이브. 덴탈 아카이브 유해청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관련해가지고 그거 모아서 이렇게 지지 성명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 관련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몇 개 지부가 빠져가지고 지부당 한 30곳씩 이렇게 해서 한 500명쯤 마신다고 그랬었는데 최종적으로 몇 분 정도가 서명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게 민주당 말고 다른 당과는 어떤 좀 그렇게 전달이나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지지선언 관련해서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저는 처음에 예상할 때는 양당이 한 500명 정도씩 지지선언해서 전달하는 걸로 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양당에 500명씩 해봐야 지부별로 나누면 지부별로 30명 내지 40명 정도만 하면 되죠. 양당 하니까 이제 60명 내지 80명 정도 하면 되는 거라서 그 정도는 지부장님들이 충분히 협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제안했습니다만 6개 지부장님들이 협조할 수 없는 걸로 또 이것도 제가 표현을 지난번 기자회견 때 반기라는 표현을 들어서 지부장들이 엄청나게 반발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부장님들이 결과적으로
협조가 안 된 상황에서 지지선언을 뭐 제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회원분들께 일일이 문자를 드려가지고 협조를 요청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1234명, 국힘당에 1567명 지지선언 명단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500명으로 했으면 조금 양당에서 좀 약소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부장님들이 그야말로 반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떤 그 이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 지지선언 숫자를 더 늘리게 되어서 전면이 더 살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지선언 전달된 것까지 아주 양당에 다 분위기 좋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 반기라는 말을 표현한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지부장님들의 반발한 그런 기사를 제가 봤고 또 신문에는 갈라치기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기자 동지 여러분들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개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잖아요. 반기든 뭐 이견이든 지부장님들이 제가 제시한 회무에 있어서 협조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반기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왜 지부장들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반기라는 표현 그리고 갈라치기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기사들은 있었지만 왜 지부장님들이 그렇게 했고 이러한 지부장님들의 형태가 어떻게 이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반박 기사 같은 게 있었나요? 저는 치과계 언론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 지부장님들께서 저는 아직도 거기에 그 협조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지부장님들과 그런 제안을 했던 거는 대선 전국에 우리 32대 집행부가 어떤 정책 제안을 해서 이 받아들여져서 회원들에게 그 도움이 갔을 때는 32대 집행부 전체에 큰 업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부장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회원들께 지부장과 협회장 간의 이런 상호 돕고 협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도 제가 지부장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임플란트 보험 수가의 그 인하를 걱정하는 것도 물론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이게 보험화가 가시화됐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비급여 자료 공개되어 있는 앱에 보면 100만 원 이하로 받는 치과들을 다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치과에 대해서 지구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회원들에게 보여줬을 때 회원들이 협회 회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지부장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한 강구책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타당과의 지지선 그 두 당 빼고. 타당과의 지지선언은 사실은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나요? 네.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네. 신신보. 전국 그 시도지부 총회가 이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협회 대의원총회 등 이제 치과계 내부의 중요한 행사들이 계속 이루어질 예정인데 아까 이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긴 하지만 이 기간 이후에 이제 대선 이후에 구체적인 이제 협회 행위 방향을 어떤 쪽으로 설정하실 건지 그 내용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인사 말씀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대선 전국에 받아들여질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임플란트 보험 확대와 한국칠과학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두 개의 큰 이제 숙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지만 저희들이 회무를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열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보험 수가 현실화에 대해서 우리 협회가 전력 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협회 직원도 지원을 하고 있는, 물론 좀 제 성에는 안 차는 그런 미흡한 지원이긴 하지만 지원을 해서 보험 수가 현실화는 단기적인 과제, 중장기적인 과제를 나눠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보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워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리보험 수가 현실화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여러 가지 개원가에서 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필수 교육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방사선 검사, 방사선 교육, 그리고 의료법 개정 관련 지금 정충숙 의원님께 저희들이 제안 드렸는데 아직 이게 대선 전국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아직 지금 논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법에 수가를 공개하는 방법에 광고는 금지하게 하는 법안을 저희들이 작년 10월인가 제안을 해서 지금 정충숙 의원님께 전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통과될 수 있게끔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되셨나요? 네. 또 다른 매체 있을까요? 협회에서 대형 경영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너무 심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 대형 경영 컨퍼런스 이후에 또 지부총회라든지 뭐 협회총회, 그다음에 이제 뭐 상관기획 중요한 행사들도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역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현재 등록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뭐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쪽 캠프에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그 개원 경영 컨퍼런스인가 이름이 여기에 성공 컨퍼런스에 대해서 잘 신경을 못 썼는데 그저께 우리 홍수현 부회장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좀 대단히 저조해서 좀 그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아마 공중보건의들 그 저기 참가비가 3만 원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아무래도 공중보건의들이 참여하는 거가 굉장히 의미도 있고 다르게 경제적인 그런 여건도 있고 해서 그냥 참가비를 10,000원만 내는 걸로 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풀어라라고 해서 그렇게 제가 오다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을 받는 거는 30,000원을 내면은 10,000원어치 그 전신 쿠폰인가를 주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는 받아야 된다 해서 10,000원에 10,000원 공중보건이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컨퍼런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제가 지시한 적이 있는데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결정하면서 보니까 지부장님들께도 공문을 보내고 해서 참여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소속 잠깐 소속 네, 세미나비스 김선생님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네. 지금 제가 이게 지난주에 받은 제보들인데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45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그 아까 말씀하신 전충수 의원한테 제안하신 의료법 개정 관련해서 의료 광고 수가 이런 식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게 사실은 메디칼에는 일절 없는데 우리 치과만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장님들이 사실 이거 가지고 되게 예민하시고 특히 신규 개원하시는 치과들은 이런 식으로 아예 뭐 버스 광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내주시고 이러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정춘수 의원한테 어떤 식으로 혹시 제안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협회장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의료법 광고 내용에 이 임플란트 금액이 표시되는 거는 굉장히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의료법 그 개정안에 그게 이 자구는 간단합니다. 개정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읽어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정책국에 지시를 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오라 해갖고 만들어 보니까 간단해요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전달한 바가 있고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그것도 물론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10월, 11월, 12월 이때가 사실은 그 한국치과학연구원 설립건으로 인해서 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도 접촉하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는 좀 신경을 덜 쓴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몇 차례 제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좀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게 좀 진척이 잘 안 된 상황이라서 대선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그 의료법 개정은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에 대한 그런 대비책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력 있게 또 이번에 그 대선 정국을 하면서 제가 훨씬 더 많은 그 나름 인맥을 쌓는 그런 또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이거는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의과나 한의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적시해서 광고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다른 타단체에 마찰 없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춘숙 의원님께서도 비급여 의료법 45조 2를 통과함으로 해서 본인이 입법 취지와 다르게 개헌가에서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잘 대선 정부 끝나고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그 표시할 수 없도록 그렇죠. 광고 자체에 임플란트 100만 원 이런 이 가격을 광고에는 넣을 수 없게끔 법을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네. 네. 치아에서 이제 항소를 포기하셔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취업에서 이제 그때 재판부에 1월경에 제출한 문서 관련해서 이제 위조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일부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전임 재무이사님이 장어 한 세트당 가격을 이제 8만 원으로 하는 계약 체결을 결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재무이사는 사실 확인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니면 뭐 문서가 위조된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문의 그 헤드라인 아니면 서브 헤드라인에 이렇게 보면 허위 자료라는 말도 나오고 문서 위조, 그 다음에 위조 문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기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제목을 뽑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뽑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 포기, 그 의미가 포기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 표현도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채원 전 총무님께서 또 이 본인의 뭐죠? 제목이 뭐죠? 입장문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보면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위조 문서의 귀책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님들께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일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님들께서 잘 나중에 그 입장 표명 내지는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그 허위 자료 제출이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런 집행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감사님들께서 잘 정리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네. 인터뷰 것은 네, 저는 좀 오늘도 질문을 좀 하지 않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좀 맞겠다 싶어서 저도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금 전 질문에 남재동 기자 질문에 대해서 지금 그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면 그 로버스 협회 그 법무법인에 그 제출된 아마 그게 두 가지 질문인데 한 가지는 아마 이제 그 당시 재무이사에 대한 어떤 그 문제였던 것 같고 이제 또 다른 그 질문은 감사들이 당시 그 설선물 관련 계약이나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한 사실이 있느냐. 아마 협회에서는 재판부에 낸 거 보면은 그런 사실이 있다. 문제가 있다. 지적한 감사들이.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따라서 그 감사들한테 질의를 한 내용을 감사들한테 협회에서는 그 해당 위원회에서 질문을 하지 않고 임의로 지금 제출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취재를 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담당 그 직원은 그 해당 이사한테 감사들한테 그 의견 자체를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고, 근데 그 해당 이사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제출을 해라. 라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아마 녹취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문건 자체는 그 회장님 이제 명의로 이제 제출이 됐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법원에 지금 제출될 때 회장님께서 이제 보고가 좀 됐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고, 그러나 재판 결과가 선고 공판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최천 총무님도 입장을 발표하셔서 최천 치과 원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표명을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이런 저희 입장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설 선물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지 마시고 이제는 이거는 우리 치과의협회에서 이제 깔아앉는 문제로 생각하고 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그 질문에 답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은 우리 협회와 회원을 위해서 이 문제를 더 거론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충분히 좀 그 회장님 말씀을 잘 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기본적으로 협회가 어쨌든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또 그 최시원 전 충무이사의 어쨌든 뭐 선제적이라는 어떤 그 문구가 있었지만 그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부분들은 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잘한 선택들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회장님 말씀처럼 제가 좀 드리는 질문은 선물이 관련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협회가 나가는 더군다나 이제 그 사법부에 제출되는 어떤 그 서류가 저는 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뭐 사실확인서까지 뭐 감사님이 뭐 제출한 걸 알고 계실 거고 그 내용은 그런데 어떻게 이사가 감사분들에게 그 질의했던 내용 자체를 감사를 물어도 보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사무처 직원을 시켜서 사법부에 제출을 하느냐 이 부분은 설상문 그 논란이 아니라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협회장님 명의로 협회장님 만약에 그게 그런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지를 하셨으면 아마 그런 자료를 제출하게 두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면 또 다른 어떤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을 안 해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최초원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단에서 잘 정리해 주리 이분이 굉장히 현명한 글을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님들이 잘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게 사실이 아니냐 아니면 사전에 보고를 그렇게 좀 받으셨는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그 일개 이사가 뭐 어떻게 회장님 임의로 보고가 했다라고 됐다는 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 회장님께는 보고가 되고 같이 상의해 당연합니다. 그 결제 없이 네. 그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왜 그렇게 상상을 하시죠? 상상을 하는 그게 게 아니라 결제를 제가 분명히 결제를 했고 네. 사전에 그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감사들한테 그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 그 결제 올라온 거를 제가 다 확인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감사들한테 그 질의를 하지 않고 그 작성됐다는 것은 알고 계셨다. 감사님들과의 관계에 있어 아까 지금 저한테 질문한 내용은 이사 한 분이 법원에 제출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님과의 관계 문제는 감사님들께서 충분히 설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그런 분란이 일어나니까 제가 사죄하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추가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사망자 그게 지부별로 회원들이 사망하면 공문으로 보고가 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도 몇 번 제가 결제를 한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망 원인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사실은 좀 알아보지 못한 상황이고요. 아마 제 추측에는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그런 사망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그런 부분들 한번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이사회 자료를 보니까 저번 1월 이사회 때인가요? 조사위원회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제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이사회 자료를 보니 뭐 초도 회의를 갖고 뭐 조만간에 보고 내지 정리가 될 것이라는 식의 이렇게 보도 자료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이사회 이후에 문제 제기했던 해당 원장과의 이제 통화를 해보니 이분께서는 당사자 간에서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협회에서 꾸려진 조사위원회는 물론 이제 감사단 요청에 따른 이제 구성이라고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정리가 될 것인지 혹시 좀 진행 과정에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그 초도 회의도 했고 우리 박창대 원장님께서 출석하셔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으셨고 또 한 당사자인 장주환 부회장께서도 그 출석 요구서를 했는데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의원 총회 전까지는 우리 감사님께서 그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더 이상의 어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주환 부회장께서 지속적으로 지난 이사회 때도 그런 걸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본인은 출석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신하겠다. 조사위원회는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석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그런 권한은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에 제가 이사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사회라고 하는 거는 회원들, 우리 협회는 우리 회원들을 대표해서 회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위원회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이사회, 협회와 이사회, 회원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도 제가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더들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거 한 개가 모든 얽혀져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매듭 짓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사위원회도 제가 조사위원회 만들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감사분들께서 이걸 그냥 넘어갈 건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협회장으로서 그런 액션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있었던 거고 모 강사님께서 경위서라도 작성해서 보내라 하니까 조사위원회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빨리 조사위원회를 가동해서 대의원 총회 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사되기 하기 전에 이런 이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시간 끌기용 내지는 자기 명분 쌓기용으로 버티는 거는 우리 협회와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빨리 조사위원회를 출석하셔서 빨리 매듭 짓기를 제가 촉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협회 조사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위원회 어떤 부분들은 제가 좀 알고 있기로는 감사단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아마 저도 좀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협회장님이 감사단에 아마 이런 어떤 요청을 좀 하신 걸로. 그런데 이제 두 분의 감사님들은 여기 그럴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나머지 한 분의 어떤 감사님이 아마 그래서 요청을 받고 그렇게 아마 조사위원회 구성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좀 저는 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사위원회 어떤 조사위원회 건은 현직 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협회에 있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휴대폰 번호가 되겠죠. 이 부분 자체를 사적으로 좀 활용 혹은 유용을 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박창진 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 박창진 원장님이 이게 협회와 그 투쟁본부 쪽에 그 공개 질의를 했고 거기에 이제 협회에서는 이런 자료가 유출된 적이 있느냐. 근데 협회에서는 그런 어떤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조사위원회가 도대체 이건 뭐 당사자인 투쟁본부 장재환 어떤 대표의 어떤 의견 뭐 또 의견도 취재를 보면 똑같거든요. 그 협회가 어떤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건 뭐 이제 그쪽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협회에다 답변한 거 보면은 그런 어떤 협회의 어떤 회원들의 개인정보 자체가 뭐 유출되거나 이런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조사위원회는 그러면 뭐 어떤 임의단체끼리 어떤 그 분쟁을 협회가 나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한번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단의 그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죠. 과정에 대한 질문은 제가 그걸 일일이 뭐 해드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경위서를 요구하신 우리 감사님 말고 또 다른 분은 그냥 이거는 윤리위원회 회복감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세세한 그런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지금 그 협회의 입장이나 투쟁본부의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지금 답변해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이게 뭐 적어도 2달 내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내용들을 발표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 오면서 저는 나름대로 많은 일들이 좀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좀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질문들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그래서 아까 그 봄에 대한 어떤 설레임에 대한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나간 거 이런 거 사실은 아까도 제가 인사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협회가 넘어야 될 산들이 지금 우리 내부적인 이런 걸로 서로 갈등 일으키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거 말고 좀 더 우리 회원들에게 뭔가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32대 집행부 임원들도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그 치학신문의 기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질문하셨지만 저희들이 제가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리하게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모 동력이 미치기를 하는 기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문의 포커스를 좀 덴타 포커스 기자님께서 포커스를 좀 희망적인 모습으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대부분의 질문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처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봄이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협회도 진정한 봄이 와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지난번 기자회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순신의 바다 책을 한 권씩 드릴 테니까 읽으면서 어려운 난세에
장군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모두가 우리 협회의 이순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기를 바라고 보니까 이제 저는 목표가 한 달에 2번 정도 기자회견 하는 건데 이게 회모하다 보니까 2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할 때마다 좀 더 우리 회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치과계 언론들이 치과계를 리드하는 그런 삼두마차의 한 그룹이라는 그런 자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으로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바라고요. 4월 총회 아마 지나서 우리가 또 소통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어떤 행사도 하고 해서 열심히 우리 한번 헤쳐나가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6개월 동안에 열심히 했던 이런 회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책